삼교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갑자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 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 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 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면서 제가 완철금이라고 했죠? 그냥 완철금보다는 이제 무쇠라든가 강철, 원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야 경금으로서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했고, 그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경금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자월은 수가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점이면서 수는 제왕지가 돼서 무지무지왕한 반면에 경금, 신금이 자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면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신약이라는 뜻이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이 왕해서 약한 금의 기운을 설기태과하게 만들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금수진상관격이라고 해서 일간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경금은 물론 뭐 병화도 필요하지만 일간 경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금은 신유금 등에 있어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을 생조해 방신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죠. 왜냐? 선생님, 화가 두 개가 필요할까요?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인 것이고요.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지만은 자월에 추울 때 이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철소지만 옛날에는 대장간이 있었죠. 대장간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쇠붙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쇠붙이가 경금인 것이고, 풀무지를 해서 불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그 정화로서 그 안에다 경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패서 칼을 만들게 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단련하지만 주변을, 작업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별도로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관살혼잡이 되는 것인데, 자월의 경금, 해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월의 정화,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예요? 일단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가 1순위, 그 다음에 조후할 수 있는 병화가 2순위, 그 다음에 병정화를 보좌해 줄 수 있는 간목이 3순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삼아야 됩니다. 경금이 만약에 왕할수록 큰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경금이 약할수록 작은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어떤 틀을 짜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자, 경금,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얘는 음수가 됩니다. 가끔 제가 자수가 음수다라고 하면 선생님 자는 양이고요, 해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육친을 논하는 거하고 음양을 논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지장간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양수와 개수라고 하는 음수가 들어져 있는데, 얘는 촉이죠. 촉이 자의 그
본성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가 본시 형식은 자가 양, 해가 음이지만은 본성은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육친을 논할 때 음수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 그런 관계죠. 일간경금이 월지에 있는 수를 생하게 됩니다. 금생수 해서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쓰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다라고 하죠. 식상은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나의 어떤 사상을 바깥으로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을 말이죠. 여자 입장에서 식상은 자식에 해당이 되고요. 또 식상이 있어야지만 또 자기의 어떤 표현 같은 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상이 너무 많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은 그런 설기 금방 또 설명하겠지만 설기태가에서 이건 좋지 못하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그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주에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도 똘망똘망하고 임기응변이라든가 처세술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관격이 그러한 특성을 많이 갖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식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월의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얘는 음대 음이 양대 양이 돼서 제가 식신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 되는데, 오늘은 양금이 음수를 받죠. 육친을 논할 때 채양용음 음수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 그래서 상관격 자월은 수왕절임에 반해서 경금이 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은 저희가 사지가 됩니다. 신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이 자월이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의 설기 태과하다라고도 보고요. 금수진 상관격이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진짜가 붙으면 뭐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앞에 것이 뭐다? 얘가 일간이 되는 것이고 뒤에 것이 얘는 상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수가 왕한 수왕절에 태어나서 진상관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 문제 약한 경금을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경금, 신금 할 때는 다른 상관격과 달리 경금, 신금은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급제인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개수. 월지에 있는 자중 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 것이죠. 원안적인 상관격의 금수진상관격의 일간은 더욱더 약한 신약사주가 되어버렸고요. 또 자월의 수왕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차가워져서 한수냉한, 금도 차갑고 물은 얼어버리는 아주 좀 혹한의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다.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하고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정제인 묘목을 봤고요. 그 묘의 뿌리를 두고 간목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상관생제의 구조가 되죠. 자, 상관개수가 재성을 생하는 상관생제인데, 이 상관생제가 되려면 제가 되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상관생제를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해서 상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재성은 역시나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관생제, 식신생제 하려고 하면 일간이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다행히 일지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 신금을 봐야죠. 경신일주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 묘신이 안 합한다 이건 아니고요. 신자가 합은 수가 신자 진수국이지만은 진이 없기 때문에 신자
합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신자진 수국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의 기운이 세력을 얻죠. 그렇다고 신금이 없어져서 물이 됐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금생수해서 수의 기운은 왕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금에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한기가 더욱더 심해져서 더욱 추워져 버렸고요. 금도 얼고 목도 얼고 물도 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문제. 뭐가 가장 시급할까요? 역시 조후라고 하는 화관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3주를 살짝 설명드리자고 하면 자월에 경금이 태어났죠. 양금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상관격,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자중에 있는 본기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적인 상관격에 신자합까지 하게 되니 이거는 상관수가 더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신자합이 됐다고 해서 금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당연히 경신, 간여지동에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수가 많아져서 금의 기운을 설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자월이라고 하는 엄동설안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극심해서 금한순행해진다, 금한순행해진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조후가 필요하겠고요. 묘에 뿌리던 감목이 투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화를 생할 수 있는, 목생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난로의 땔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재성은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화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화가 병자시가 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좀 문제는 뭐냐? 병화가 당해 천간에 투출돼서 조후할 수 있겠고, 묘에 뿌리를 든 감목이 이렇게 병화를 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병화의 용도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병화 자체가 뿌리를 지지해서 얻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묘가 있잖아요. 묘는 예를 들면 병화는 생해 줄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통근, 병화가 지지해 통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목이었다라고 하면 통근이 가능했을 텐데 이 병화 자체가 좀 좀 단점이 있다. 운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화가 약하니까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정축시도 있습니다. 정화. 근데 이 정화는 조후의 힘이 매우 떨어지죠. 단 정화는 경금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단 조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토는 경금이 신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축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죠. 개수가 정화를 이렇게 극한다 하더라도 간목이 있기 때문에 수생목 해서 목생화 이렇게 통간도 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어디에 있다? 사주가 한습해서 차가우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정축시 나쁘지 않겠지만은 한 가지 좀 문제인 것은 이렇게 병인 대운이 됐을 때 이게 인신충이 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 신금이 인신충으로 인해서 다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도 뭐 축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인 대우만 조금 조심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대우는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명인 경우에는 정축시, 남자인 경우에도 뭐 정축시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이 금수의 큰 대운을 정화 하나 가지고 지나가기가 좀 버겁다라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투출되는 것도 썩 좋지 않죠. 물론 이제 간목이 무토를 제거해 주니까 이거 나쁘죠. 선생님, 일간 경금을 무토가 생해주는 게 왜 나쁠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무토 자체가 뿌리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토로서 생해주게 되면 보다 금이 오금되거나 심한 경우 매금이 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고, 무토는 또 건토가 되죠. 마른 땅, 이때 마른 토이기 때문에 건토는 생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능하다.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거기다 대고 이것이 이렇게
무토를 파기 때문에 어차피 능력도 없는 무토 거기다 대고 감목에 그걸 당했기 때문에 용도는 더더군다나 없다. 요거 인신충까지 염려가 되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무인신은 좋은 생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묘시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뿌리가 없습니다. 이거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뭐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기토로서 뿌리 없는 기토로서 경금을 생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하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를 봤는데 이건 사신 합수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도 요거 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썩 그렇게 나쁜 생신은 아니다. 경금이 여기 또 통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신사시 좋을 것 같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월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신자 앞에서 임계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뭐 남자가 아니고서 여자는 뭐 이모씨도 썩 나쁘지 않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여자 같으면 정축시에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정축시 또는 신사시에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갑신시 또는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경금 신신 두 개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튼튼합니다. 그러면 다시 금수운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병화는 아까 병자시일 때는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고 했지만 병술 같은 경우는 간신이 술중정화의 병화가 뿌리를 두기 때문에 병자보다는 병술이 병화의 공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역시나 간목의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좋을 것이나 아마도 이 병술이 됐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구간은 이제 노년이 됐을 때 무대운이라든가 정사대운이라든가 병진대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무호대운 이런 경우가 조금 고난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 빼면은 제가 봤을 때 병술시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왜냐? 개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병술도 병자도 이 자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입장에서 특히나 남자의 경우에는 병술시 남자의 경우에는 병자보다는 병술시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축시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병술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